안녕하세요. 민유의 경제야 놀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2025년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야말로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 무대의 중심에 섰고 그 파장은 이미 한국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정책 기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한국 거시경제와 주요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파트 1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새로운 무역 질서의 서막.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상호주의와 무역 적자 해소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 위에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처럼 다자 간의 약속보다는 양자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깃발 아래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은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의 특징이었던 예측 불가능성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세 조치들이 예상될까요? 첫째,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입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입품 가격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셈이죠. 둘째,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국가들, 안타깝게도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들 국가에는 2025년 4월 9일부터 더 높은 세율의 맞춤형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는 이 관세율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무려 26%라는 상호 관세율이 계산된 바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입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는데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2025년 4월 2일부터 25%의 관세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기존 25%에서 2배로 뛴 50%의 관세가 2025년 6월 4일부터 부과됩니다. 넷째, 잠재적 관세 위협입니다.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초기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었지만 행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추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최종적인 관세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립니다. 기존의 일반 관세에 10% 보편적 기본 관세가 더해지고 그 위에 또 상호 관세가 중첩되는 방식입니다. 철강 50%, 자동차 25%와 같은 특정 산업 관세는 보편적 기본 관세 및 상호 관세를 대체하지만 여전히 기존 일반 관세 위에 추가됩니다. 여기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그야말로 관세 폭탄이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단순한 비용 증가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을 무기화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현재 면제된 품목에 대한 미래 관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존 철강, TRQ 저율 관세 할당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고 단기적이고 반응적인 계획만을 강요하여 직접적인 관세 비용을 넘어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PA를 발동하는 것은 통상 정책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같은 기관의 조사나 피해 판정 없이도 더 빠르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만들어 미국 통상 정책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2 관세 폭풍의 직격탄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주요 기관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0.8%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KDI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반영하여 0.8%로 하향 조정했고 OECD와 IMF도 각각 1.0%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미국의 관세 정책, 무역 갈등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수출 둔화 및 내수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2025년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경제적 역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미국의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직접적으로 0.8%p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2025년 한국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관세의 파급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으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될 전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 무역 정책은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KDI는 관세 인상이 지연되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일부 월별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KDI는 2025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1.1%로 낮게 전망했습니다. 고용 시장도 암울합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4년 16만 명에서 2025년 9만 명, 2026년 7만 명으로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은 3.0%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자동차 관세 발표 후 일주일간 현대자동차 주가는 약 13%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5.2%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무역 분쟁은 코스피의 추가 불안정과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지원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충격은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DI 보고서 등은 이미 관세 충격 이전부터 소비 부진, 건설, 경기 둔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구조적 문제 등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가 존재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는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여 내부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제약할 수 있으며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거나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자본 유출 압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이 주된 우려였던 과거 위기 상황과는 다른 정책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파트 3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마이너스 관세 충격.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렇다면 각 산업별로는 어떤 영향이 예상될까요? 자동차 산업 그야말로 다각적인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발효된 완성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한 25%의 미국 관세는 현대, 기아와 같은 주요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4년 미국 시장에서 약 17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한국 및 멕시코에서 수출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현지 조립 공장에서 수입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대 12%, 기아 20%를 미국 캐나다에서 조달. 이러한 관세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7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고 추가 미국 투자를 약속한 직후 발표되어 IRA와 같은 미국의 투자 유인책과 징벌적 관세 사이의 정책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 급감했으며 한국의 제2위 수출 품목이자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관세가 2배로 인상되고 쿼터마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는 2025년 6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은 연간 263만 톤의 철강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저율 관세할 당 TRQ를 보유하고 있는데 6월 3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기존 TRQ가 이번 50% 관세 인상 조치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TRQ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여 TRQ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은 이전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협상을 통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철강 수출은 1년 만에 33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24.2%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TRQ가 유지되더라도 시장 상황과 구매자 심리에 따라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4위 공급국 2024년 시장 점유율 9.7%으로 50%. 관세는 쿼터 초과 물량 또는 쿼터 변경 폐지 시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2025년 6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2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기에는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었지만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2025년 4월 발효된 10% 기본 관세 및 상호 관세 대상에서 초기에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면제 품목에 대해서도 추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위협한 전례도 있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미 직접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국은 한국산 칩이 탑재된 최종 제품의 핵심 시장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HBM 및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부문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 칩의 주요 조립 허브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미중 기술 갈등과 중국의 자국 생산 노력으로 인해 2025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V 배터리 산업 보호 무역주의의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입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유틸리티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BESS 비용을 1250%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역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며 2025년 약 6%, 2030년 잠재적으로 40% 충족 예상. 이는 한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IRA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미국 내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핵심 광물 및 부품과 같은 상위 공정 투입물에 대한 관세는 이러한 미국 기반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미국, 중국, 유럽 중심으로 지역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글로벌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 성장 산업이지만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의약품은
2025년 4월 10% 상호 관세에서 초기에 면제되었으나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2024년 기준 9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의약품 수출의 최대 단일 시장 16% 차지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근거로 미국 정부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만약 미국 관세가 중국의 위탁개발 생산 CDMO 기업에 타격을 줄 경우 한국 CDMO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관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선 산업 잠재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 지원을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상업용 선박 부족 및 해군 생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한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다른 분야의 관세 완화를 얻거나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미국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전반적인 글로벌 교역 둔화는 신규 선박 발주 수요를 감소시켜 한국 조선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과 관세 정책 사이의 모순입니다. IRA와 같은 정책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지만 동시에 이들 공장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투자를 저해하는 재산업화 노력의 부수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철강 TRQ의 경우 새로운 50% 관세 행정명령에서 한국의 TRQ가 공식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당분간 TRQ 물량은 50%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 발표에서 TRQ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 생명줄을 심각한 위협하에 놓이게 합니다. 한편 반도체 부문, 특히 2025년 5월 HBM, DDR와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출의 급증은 첨단 기술에 대한 특정 글로벌 수요가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문 내 상이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파트 4 한미 통상 관계 마이너스 압박받는 KORUS FTA.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2,5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국 간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KORUS FTA의 위반으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KORUS FTA 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KORUS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일기 행정부 시절 재협상을 강행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재협상이나 새로운 조건 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기존 FTA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적자 및 비상호적 대우를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숨가쁜 양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발표된 미국 상호 관세 시행의 90일 유예 조치는 2025년 7월 8일 또는 9일을 대체 협정 마련을 위한 중대한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 4월, 7월 시한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상대국들에게 2025년 6월 4일까지 최종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상의 주요 미국 측 요구사항, 즉 비관세 장벽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30개월령 이상 소, 미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구글 국외 반출 규제,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접근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복 테스트, 미국 표준 불인정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협상 전략은 초기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를 추구하는 포괄적 합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 출범 이후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미국 협상을 관찰하며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EV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의 강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잠재적 양보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조선 또는 LNG 생산과 같은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 즉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URUS FTA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그 규정이 위반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협상의 부분적인 틀로 이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KURUS FTA 역설이라 할 수 있는데, 즉 FTA가 심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양측 모두에게 완전한 공백 상태보다는 선호될 수 있는 대화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상호주의라는 명분 하에 부과되는 징벌적 관세 위협, 매우 촉박한 협상 시한, 그리고 최종 제한 요구 등은 미국이 구사하는 강력한 전략적 강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및 다른 전략적 기여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압박감 속에서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파트 5 더 큰 그림 마이너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미중 갈등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출 지향적인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은 양대 강국 모두에 대한 무역 노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중간재 시장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는 글로벌 경제 둔화를 야기하여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IMF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교란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거나 중국을 미국 및 기타 시장 수출을 위한 조립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많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같은 대체 생산지를 모색하거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옵션을 고려하는 차이너 1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를 완화하고 IRA와 같은 미국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생산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외 신규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관세 부담을 분담하거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 구매자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과 핵심 부문 반도체, 배터리에서의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할 경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권과 중국의 경제권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며 신중한 외교적, 경제적 항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제2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 사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관세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교란된 공급망과 한국산 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 감소를 통해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중 압박은 한국의 운신폭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차이너 1 전략은 논리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의 국가의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함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이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로부터 완전한 탈출구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역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6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현.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 정부를 위한 재현입니다. 첫째, 선제적이고 민첩한 통상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노력을 강화하여 7월 89일 시한까지 포괄적인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하거나 시한 연장을 확보하고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 기업, 공급망 안보에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KURUS FTA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화의 틀로 활용하되 상당한 수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관세 압력에 직면한 다른 미국 교역, 상대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하거나 협상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경제 안정화 및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및 기타 발표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피해 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및 환율 변동성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과잉 의존도 완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산업계의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EV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D 및 고부가 가치 제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국익 및 미국 인센티브와 부합하는 경우 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대미 투자를 촉진하되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입니다. 첫째, 포괄적인 위험 평가 및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통상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세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면 공급망 교란 비용 증가, 미국 시장 접근성 감소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 및 최적화에 나서야 합니다. 원자재 및 부품 조달처를 단일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생산시설 이전 차이너 1 니어쇼어링 또는 미국 내 생산을 검토하되 미국 정책 변화의 비용, 편익 및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외시장, 특히 아세안, 인도, 유럽과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용 관리 및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세 영향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가격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제품 차별화, 가치 사슬 상향 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참여 및 정책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협회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유리한 무역 협상 결과를 위한 정책권의 활동을 펼치고 미국 구매자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관세의 상호 비용을 강조하고 부담 분담 방안을 모색하며 가능한 경우 관세 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통상 정책의 높은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적인 해결책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동적 회복 탄력성, 즉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나 공급처로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규칙과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첨단 반도체 및 EV 배터리와 같은 핵심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조선업 활성화에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형성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분야를 단순한 협상 카드를 넘어 순수한 보호무역주의적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심도 깊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파트 7 결론 고조되는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항해.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하방, 위험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와 KORUS, FTA의 불확실한 미래는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은 면밀한 외교, 국내 경제 지원, 산업 차원의 적응, 그리고 보다 보호무역주의적인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첩성, 전략적 선견지명, 그리고 강력한 민관 협력은 이처럼 극심한 지정학적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